교재는 260페이지 제9회 실무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출제되었던 제93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버전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눔 클래스 데이터 자료 다운로드 방법을 참조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복구하신 후 5509 주식회사 금온 이소란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5509 주식회사 금온 이소란 로그인. 상단에 5509의 주식회사 금온 이소란으로 로그인이 됐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거래처에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려고 한다. 정우실업 유한회사의 거래처에 현재 설정된 여신 한도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여신 한도액을 거래처 등록에서 봐야 되겠죠?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일반 거래처 등록입니다. 일반 거래처 들어온 후 여기 거래처 명에다 정우라고 두 글자만 치세요. 한글로 치세요. 그리고 엔터 합니다. 조회. 정우실업 나왔죠? 정우실업 커져 갖다 놓으시고 여신 한도액은 거래처 등록 사항 탭에 있어요. 자, 탭 옮기겠습니다. 여신 한도액 여기 5억 원 있네요. 즉 정우실업과 우리 회사가 거래할 때 5억 원까지는 외상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다음 사원 중 재경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사원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을 여시는데 부서를 재경부로 놓고 조회를 해보세요. 자, 조회 했더니 이소란, 김종민, 신서율, 박혜수가 있네요. 자, 김종민 있습니다. 신서율 있습니다. 박혜수 있습니다. 김지중 못 본 것 같죠? 네, 김지중 없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럼 김지중은 어디 소속이냐? 스페이스바 눌러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전체를 보니까 영업부네요. 그래서 답은 4번. 3번. 당사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첫 번째, 111번 대손충당금은 110번의 받으러옴의 차감 계정이다. 요거는 찾아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어요. 왜? 대손충당금은 자기 자산 바로 밑에 있는 번호를 선택하게끔 서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번 바로 밑에 111번이니까 그렇죠. 받으러옴의 차감 계정이라는 걸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당자자산 110번 때니까 당자자산 오셔서 받으러옴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111번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정 구분은 차감 계정이고요. 관련 계정은 받으러옴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옳은 설명이죠. 두 번째, 103번 재예금 계정에 대한 세목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 재예금 한번 눌러볼까요? 재예금의 옆에 플러스가 표시가 됐네요. 이렇게 플러스가 표시가 되면 이 밑에 세목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보통예금이 1번, 외화예금이 2번으로 세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분화해서 관리한다. 맞는 설명이죠? 외상매출금 계정은 프로젝트별로 2월 하도록 설정하였다. 자, 외상매출금 보겠습니다. 108번입니다. 외상매출금 프로젝트별로 2월 하다고 되어 있든가 여기 2월 항목이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자, 2월이 되는 것은 지금 거래처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이 됩니다. 그런데 D1의 프로젝트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2월로 하겠다. 그럼 여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104번 기타 재예금 계정은 전표 입력 시 금융거래처를 필수로 등록하도록 설정하였다. 104번 가볼까요? 104번 여기 있네요. 기타 재예금 관리 항목에 보니까 금융거래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의 답은 3번. 4번 주식회사 금호는 선급비용에 대해서 기간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금호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단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기간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기간비용 현황 보면 되겠죠. 전표 장부관리 기간비용 현황 클릭해 주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죠. 세로 불러오기 또는 불러오기 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로 불러오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표에 있는 내용이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예 작업이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월 1일 날 기표된 전표가 들어왔습니다. 선급비용으로 정리를 했고요. 보험료로 대체 계정이 됐습니다. 즉 자산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기간이 지난 것만큼 보험료 처리하면 되겠죠. 기간비용 현황으로 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쭉 가면 여기 334일 동안의 조회기간 비용입니다. 요게 보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720만원 중 658만 8,484원이 비용 처리되는 거고 선급비용으로 남아있는 건 한 달치 61만 1,516원이 선급비용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니까 그렇죠. 조회기간 비용 658만 8,484원 답은 3번. 5번 주식회사 금호의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전표 중 전표 상태가 미결인 전표는 몇 건인가? 자, 미결인 전표를 보려면 메뉴바 열으셔서 전표 장부관리에 전표 승인 해지입니다. 전표 상태가 이렇게 미결로 되어 있죠? 하반기니까 기간 입력 단추를 꾹 눌러서 하반기 꾹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7월부터 12월 선택됐죠? 확인. 전표 번호가 하나라는 건 한 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주식회사 금호는 고정자산 중 복지 이동 2023년 10월 1일 1,200만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해당 자본적 지출을 입력 후 주식회사 금호의 2023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조회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상각비를 프로그램 계산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럼 자본적 지출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고정자산 관리에 고정자산 등록 클릭해 주세요. 복지 이동은 건물이죠, 건물. 자, 그래서 자산 유형을 건물 찾으세요. 자, 건물. 그랬더니 복지 이동이 있습니다. 자, 복지 이동 선택하시고요. 추가 등록상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변동 처리를 입력할 수 있게끔 창이 열립니다. 날짜는 2023년 10월 1일. 자본적 지출 금액은 1,200만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00만원 입력했습니다.
월상각 내역 잠깐 볼까요? 월상각 내역을 보시면 여기 1200만원 되면서 20만원 추가된 거 보이세요? 네, 정액법이어서 그래요. 그러면 건물의 상각비를 줘야 하면 얼마냐 라고 했어요. 그죠? 2023년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모든 건물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그러면 커저를 밑에 칸 클릭하셔서 메뉴바 열으세요. 결산 재무제표, 결산 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결산시니까 12월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누르십시오. 누르셨나요?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단추를 꾹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고정자산 등록에 되어 있는 모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해. 계산되셨습니까? 그러면 살짝 내려서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6,870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거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감가상각 눌러서 확인한다. 7번 당사는 사용부서 C1의 사용부서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고요.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금원의 2023년 상반기 중 차량 유지비 계정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어디인가? 관리 항목 원장에서 볼게요. 자, 관리 항목 원장. 관리 항목은 사용부서입니다. 사용부서 관리 내역을 넣지 않으면 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기표기간은 상반기죠. 그래서 기간 입력을 통해서 상반기 꾹 눌러주시고요. 확인. 계정 과목은요? 네, 822번인 차량유지비죠. 822번 이렇게 차량유지비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경부는 유지비니까 비용입니다. 그래서 증가란 보시는 거예요. 132만원, 영업부는 192만원, 생산부는 96만원, 총무부는 100만원입니다. 가장 지출액이 많은 부서니까 그렇죠. 영업부. 답은 2번. 8번 주식회사 금원의 2023년 2분기 판매비 중 직원급여 지출액이 1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랬어요. 자, 증가된 부분을 보려면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열어볼 거예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기간별 손익계산서 클릭. 기간별 손익계산서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분기별로 누르시고요. 분기별 기간을 1분기에서 2분기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그러면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해서 증감액과 증감률을 표현합니다. 직원급여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플러스인 경우는 증가한 거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감소한 겁니다. 지금 증가했죠?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답은 4번. 증가율을 물어보면 7.143 이렇게 되겠죠. 9번 주식회사 금원의 2023년 6월 30 결산 시 받으러움에 대해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우선 합계 잔액 시산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얼마 있는지. 결산 재무제표 관리의 합계 잔액 시산표입니다. 클릭. 6월 30으로 조회해서요. 받으러움 잔액은 2억 5천만 원이네요. 자, 계산기 저 올리겠습니다. 계산기.
2억 5천 곱하기 2%입니다. 2%는 500만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죠. 대선충당금 잔액을 보니까 194만원 있습니다. 빼겠습니다. 194만원. 그랬더니 6월 달에 설정할 금액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360만원, 대변의 대선충당금 360만원,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06만원. 10번 계산기 내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금원의 2023년 9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금 출납장 보시면 됩니다. 전표 장부관리의 현금 출납장입니다. 9월이죠. 그래서 기간 입력을 눌러서 9월달 한 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1일부터 30일까지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출금의 월계를 보시면 되겠죠. 1274만 5천원. 답은 1번. 이렇게 해서 9회의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